사기본기 3회 황제의 법칙 제2부의 서막으로 위서 12에 놓여있는 환단고기를 전면 해석해 드리려고 했으나 외람되게 교재를 확보하지 못해 사마천의 사기로 서막을 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마천의 사기본기 사기세가의 순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렵다고 생각했던 사마천의 사기를 아주 쉽게 실제의 역사가 있었던 중앙아시아의 지도와 함께 연재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신조는,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 여러분들은 바로 사마천의 사기본기 세가 열전의 그 주인공들의 직계 후손들입니다. 사마천의 사기가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사마천의 사기, 삼국유사, 삼국사기, 로마인 이야기. 상기에 제시된 사기, 삼국유사, 삼국사기, 로마인 이야기 등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역사를 조작한 니은들이 자신들 역사 조작의 정당화를 위해 만들어 놓은 조작된 역사의 기본서입니다. 역사 기록의 주체. 왜 오제, 하상, 은, 주, 진, 항우 시대의 역사를 그들 시대의 사관들이 아닌 전한 시대의 사관 사마천을 등장시켜 역사를 다시 기록했을까요? 그러면 오제, 하상, 은주, 진, 항우 시대에는 역사 기록도 없었다는 것인가요? 왜 한국사에서는 고대사와 삼국시대의 역사를 그 역사와는 관계가 없는 고려시대의 스님 일영과 사대부 김부식을 등장시켜 역사를 기록했을까요? 그러면 고대사, 삼국시대에는 자체적으로 정립한 역사 기록도 없었다는 것일까요? 난생신화와 곰, 늑대 이야기. 왜 우리의 역사 시조들에서는 난생신화가 등장하고 유럽 역사 기원 중의 하나인 이탈리아의 로마사에서는 기원전 7, 8세기에 로마의 건국자가 늑대젖을 먹고 생존한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과연 난생신화와 늑대 이야기가 신빙성은 있는 것일까요? 역사를 조작한 니은들이 이렇듯 우리의 역사를 난도질시켜 알아보지 못하도록 난생신화와 늑대 이야기로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난생신화의 비밀들을 밝혀야 될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현 역사학계와 교수, 선생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진정코 그들은 사람이 알에서 태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묘한 인간들입니다. 이 난생신화의 무대가 바로 사마천의 사기 본기에 등장하는 각 왕조가 장악해서 황제가 된 곳이며 각 왕조의 도성이 있었던 관중입니다. 중국사 25사 왕조의 특징. 중국사 25사 왕조에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눈치채고 밝혀서 정립한 유일한 존재가 바로 아리안 X입니다. 예를 들면 왕조의 순서는 하기와 같이 진행됩니다. 물론 빠진 왕조도 있습니다. 하상주, 진, 대초, 전환, 신, 호안, 조위, 진, 전진, 북이, 북주, 수당, 송원, 명청. 상기 중국사 25사 왕조에 공통된 단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역사 공부 몇 년 만에 밝힌 특징이었습니다. 이 중국사 25사 왕조들이 모두 점령한 한 지역이 있으며 그곳을 점령하면서 모두 황제를 칭했던 것입니다. 황제의 법칙. 중국사 25사 왕조들이 모두 점령해서 황제를 칭한 지역이 바로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양 장안의 중심 관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밝혀보겠습니다. 삼제의 제경. 이곳 관중은 삼제인 소호, 금천, 전옥고양, 제곡고신이 계셨던 제왕의 도시 제경입니다. 삼황과 삼제는 제정일치 시대에 천황님이 임명한 비왕입니다. 단군 왕검의 왕검성. 이곳 관중은 제정분리의 시원인 단군 왕검이 도읍한 왕검성이기도 합니다. 왕검성, 한성, 국내성, 봉성, 무성, 귀성, 금성, 양성, 철성, 철옹성, 화성 등은 모두 동일한 한 대상을 다르게 부르는 이명이었습니다. 요순의 당도.
이곳 관중은 요순 임금이 있었던 당도이기도 합니다. 도요가 단군 왕검이 있었던 왕검성을 장악하고 황제를 징했습니다. 하나라의 양성. 이곳 관중은 하나라의 우임금이 장악해서 도읍한 양성입니다. 상은나라의 도성. 이곳 관중은 상은나라가 장악해서 도읍한 도성입니다. 주나라의 호경. 이곳 관중은 주무왕이 장악하고 도읍한 서주의 도성인 호경입니다. 진나라의 봉상. 이곳 관중은 진나라가 장악하고 도읍한 도성인 함양이며 봉상입니다. 대초. 이곳 관중은 진승과 오강의 난의 주인공 진승이 장악하고 황제를 선포한 곳입니다. 소초평 항우. 이곳 관중은 항우가 장악한 진나라의 아방궁이 있었던 곳으로 이곳을 장악해서 황제가 되고 아방궁을 불사른 후 팽성인 평양성으로 전도합니다. 한고조 유방의 장안. 이곳 관중은 항우가 유방에게 봉주로 준 한양이면서 이곳을 기반으로 소초평 항우를 제압하고 이곳에서 황제가 됩니다. 이곳 관중의 한양이 바로 한나라의 장안입니다. 신나라 왕망의 신도. 이곳 관중은 전한의 신하 왕망이 관중 땅의 일부를 기반으로 관중의 황제국 전한을 무너뜨리고 신나라를 건국해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후한 광무제 유수. 후한의 건국자 광무제 유수는 이곳 관중의 신나라를 멸하고 이곳 관중을 장악하며 그리고 낙양에서 황제를 선포합니다. 조위의 조비. 후한의 마지막 황제를 퇴위시킨 조비는 이곳 관중을 장악하고 낙양에서 황제에 오릅니다. 사마염의 준왕. 조진을 건국한 사마염의 봉지 진지역이 관중으로 이곳을 기반으로 낙양의 조위 왕조를 무너뜨리고 낙양에서 황제를 선포합니다. 부견의 전진. 전진의 부견은 이곳 관중의 장안을 장악하고 이곳에서 황제를 선포해서 전진을 건국합니다. 탁발규의 북위. 북위 태조 도무제 탁발규는 이곳 관중을 장악하고 황제가 되며 북위의 수도 성락이 관중인 장안의 공내성이었습니다. 오문태의 북주. 북주를 건국한 오문태는 이곳 관중의 장안에서 서희 왕조를 무너뜨리고 황제를 선포합니다. 양견의 수나라. 수나라의 건국자 양견은 관중의 일부를 봉지로 가지고 있으면서 황제국 북주로부터 황위를 물려받아 관중의 장안에서 황제를 선포합니다. 이연의 당나라. 당고조 이연은 수나라가 있었던 관중의 장안을 장악하고 이곳 관중의 장안에서 황제를 선포해서 당나라를 개국합니다. 조광윤의 송나라. 조광윤이 송나라를 건국해 황제가 된 진교가 바로 고려의 철원입니다. 송고려가 관중을 장악하고 황제를 선포했습니다. 주원장의 명나라. 주원장이 이성계로 고려말 원고려의 수도였던 관중의 봉주를 장악하고 명조선의 황제를 선포했습니다. 고려인 원나라가 있었던 도성이 관중인 한양 장안이었습니다. 인조대왕의 청나라. 인조대왕이 광해군이 있었던 한양 장안의 관중을 장악하고 황제가 되었습니다. 중국사 25사의 모든 왕조들은 바로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양 장안의 중심 관중을 장악하고 황제를 선포했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최초로 발견하고 황제의 법칙을 정리시킨 사람이 바로 아리안 X입니다. 이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 지역은 인류의 시원지인 마고대성이며 인류 역사 중원의 첫 번째 발련 대력인 황제 헌원의 봉지 황주였으며 치우전왕께서 헌원의 반란을 인으로서 제압하시고 이곳 관중으로 천도해서 기원전 2333년에 제정분리의 시기까지 계셨던 곳입니다. 기원전 2333년 인류 역사 제정분리의 시원으로 천부인을 받고 관중에서 황제로 등극한 인물이 단군 왕검으로 이번 이후 천황님이 만들어 놓은 황제의 법칙에 의해 이곳 관중을 장악한 왕조가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황제를 인정하는 주체가 천하의 중심인 대법왕청 금성천조였습니다.